생각 정리 스킬 4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독서 정리 스킬. 모티머 제이 애들러는 독서의 기술에서 독서가란 정보와 지식을 주로 활자에 의해서 얻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스스로를 독서가라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책을 무작정 많이 읽었다. 독서를 잘하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저 많이 읽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인생 목표였던 1000권 독서를 달성했을 때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다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권이라도 제대로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1000권을 읽었지만 머릿속에 제대로 남은 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책을 통해 머릿속에 들어오는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생각을 정리하며 독서를 하지 않는다면 책이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리가 없는 것이다. 이 경험을 통해 책을 읽는 올바른 순서를 발견하고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결국 내가 좋아하는 순서가 아니라 뇌가 좋아하는 순서로 책을 읽는 방법을 깨닫게 되었다. 올바른 독서 순서는 책의 전체상을 파악한 다음 핵심 내용을 세밀하게 살펴보는 방향으로 책을 읽는 것이다. 프로세스로 구분하자면 독서 활동은 크게 3가지로 독서 전 독서, 독서 중 독서, 독서 후 독서로 이루어진다. 이 순서대로 책을 읽는다면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화시킬 수 있다. 독서 전 독서는 표지, 저자, 머리말 순으로 책을 보며 책의 전체상을 그리는 작업을 의미한다. 책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다면 제목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봐야 한다. 지금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정하고 제목에 대해 질문을 만들어보자. 이왕이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책에 쓰는 것을 추천한다. 생각 정리 스킬을 예로 들어보면 왜 생각 정리 스킬인가? 누구에게 생각 정리가 필요한가와 같은 식으로 질문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목에 대해 질문했다면 자신이 던진 질문에 대해 스스로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체크해봐야 한다. 우리의 뇌는 모른다고 생각할 때 궁금함이 더 증폭되기 때문이다. 이제 자신이 나열한 질문 옆에 자신이 생각하는 답을 적어보자. 질문을 하고 정답을 적다 보면 생각보다 내가 이 주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책을 읽어야 하는 목적이 생긴다. 제목에 대해 질문을 던졌으면 그 다음 표지에 있는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며 주제와 카피 문구 등을 통해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는지 추론해본다. 저자들은 책 표지에 핵심 메시지나 독자가 알아야 할 핵심 키워드를 담고자 애쓴다. 표지에 있는 주제와 카피 문구 등에서 단서를 잘 찾는다면 책의 전체상을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다. 표지의 내용을 충분히 사색했다면 이제 저자가 누구인지 살펴봐야 한다. 대부분 독자들은 저자 소개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목차나 내용으로 바로 뛰어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저자 소개에는 책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담겨 있다. 예를 들어 심리학이라는 같은 제목의 책이라도 저자가 누군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주제의 책이 된다. 행동 심리학을 연구한 사람이 책을 쓴 내용과 아들러 심리학을 연구한 사람이 쓴 책은 주제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 저자의 사상, 경험, 지혜, 지식을 녹여낸 것이 바로 책이다. 따라서 저자가 누구인지 소개를 자세히 살펴본다면 당신이 알고자 하는 책의 전체상을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쯤 되면 성격이 급한 당신은 책의 내용을 당장 읽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독서 전 독서 중 해야 할 마지막 관문이 있다. 표지와 저자 소개를 통해 책에 대한 큰 그림을 잡았다면 이제 머리말을 펼쳐봐야 한다. 머리말은 책을 한 장으로 요약해주는 기획서다. 보통 책의 머리말에는
예상 독자, 책을 쓴 배경, 책의 주제, 저자의 주장, 기타 내용의 정보가 담겨 있다. 그래서 독서를 할 때는 머리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독서 전 독서를 잘하는 것이 독서의 반이다. 본격적인 책 읽기 단계. 독서 전 독서가 내용을 보기 전까지의 준비 작업이었다면 독서 중 독서는 본격적으로 책을 읽는 차례이다. 이 단계에서는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핵심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독서 중 독서에서는 목차의 구성을 기억하고 내용의 핵심을 파악하고 여백의 생각을 정리하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는 책의 골조이자 큰 틀이다. 책의 내용을 기억하고 싶다면 목차부터 기억해야 한다. 목차를 구성하는 원리를 살펴보면 목차를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는 질문에서 시작되는데 질문은 항목이 되고 항목이 모여 목차가 된다. 항목이 만들어지면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언어로 각색을 한다. 이러한 순서로 목차가 구성되면 같은 방식으로 장마다 절을 세부적으로 구성한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목차를 기억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목차를 기억하는 방법은 목차의 내용을 스토리로 만들어보는 것이다. 목차가 책의 뼈대이기 때문에 큰 제목의 흐름만 잘 연결시켜도 어렵지 않게 책의 줄거리가 만들어진다. 우리의 두뇌는 항목을 따로 나열하여 기억하는 것보다 항목을 연관지어 줄거리를 만들어 기억하면 훨씬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 독서 중 독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목차를 통해 핵심을 파악하고 검색하며 내용을 습득하는 방식을 배워보자. 목차가 질문에서 항목으로 각색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핵심을 찾는 방법은 간단하다. 목차의 항목이 어떤 질문에서 만들어졌는지 거꾸로 생각하면 된다. 내용의 핵심은 곧 질문이기 때문이다. 그 질문에 대한 답, 그것이 저자가 전하고 싶은 핵심 내용이다. 목차를 볼 때는 항목 이면에 숨어있는 핵심 질문을 찾아야 한다. 목차에서 핵심 질문을 찾았다면 이제는 답을 찾기 위해 내용을 펼쳐보자. 이때 사용하면 좋은 것이 바로 검색하듯 내용을 찾는 방법이다. 궁금함을 갖고 책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다. 책을 무작정 읽기보다는 목차를 보며 궁금한 내용을 찾아가듯 읽자. 목차에 손가락을 껴놓고 그 다음 내가 궁금한 순서대로 검색을 하듯 내용을 펼쳐보는 것이다. 검색을 하는 방법은 목차에 질문하는 것과 같다. 독서의 주체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질문을 하는 것이다. 검색하듯이 궁금증을 해소하며 책을 읽어보기를 권한다. 책 내용의 핵심을 파악했으면 그 내용을 마인드맵으로 정리해보자. 독서 중 파악한 내용을 마인드맵으로 그리면 구조와 핵심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책의 내용을 기억하고 싶다면 독서 매핑이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독서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이었다면 이번에는 여백의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독서를 할 때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때 여백의 생각을 기록하거나 밑줄을 치며 책을 읽는다. 책이라는 것은 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알맹이가 중요하다. 메모를 할 때는 나만의 몇 가지 패턴이 있다. 우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글귀는 밑줄을 친다. 그리고 내가 왜 밑줄을 쳤는지 관련된 메모를 한다. 일기도 적고 아이디어도 기록한다. 필요하다면 그림도 그린다. 밑줄을 치고 내용을 적을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 이 생각을 했느냐를 기록해두는 것이다. 밑줄 밑에 날짜를 기록해 놓으면 1년 뒤, 2년 뒤 책을 다시 볼 때 당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현재는 생각이 어떻게 성장했고 발전했는지 알게 된다.
밑줄과 메모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떠오르게 되고 거기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 책을 읽는 이유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다. 생각하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독서를 하는 것이다. 책을 읽는 행위 그 자체에 목적을 두지 말자. 책을 읽어서 생각을 하는 상태를 만드는 것, 그것에 집중하자. 독서 후 독서는 독서를 하고 나서 하는 추후 활동을 의미한다. 책을 읽고 나서 하는 활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독후감을 쓰는 활동과 서평을 쓰는 활동이다. 두 가지 모두 책을 읽고 나서 생각을 기록해두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글쓰기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독후감이 주관적인 느낌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개인적인 글인 반면 서평은 이러한 감상을 객관화하여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공론화하는 글이다. 독서 정리는 최소 한 페이지 분량의 내용을 정리해두는 것을 권장하는데 그 방법을 소개하겠다. 한 페이지로 독서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한 페이지 서식의 구성 항목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구성 항목으로는 책을 읽게 된 동기, 도서 정보, 책의 내용, 인상 깊은 구절, 책을 읽고 난 후의 생각이나 느낌 등이 있다. 한 페이지 독서 정리 서식은 기본 정보인 장르, 제목, 저자, 시작일, 완료일을 작성하는 것부터 출발한다. 장르는 제목 위에 배치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어떤 장르를 많이 읽었는지 분석하여 통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장르를 기입했으면 제목을 적고 저자와 시작일 등 독서 파일을 차례대로 적는다. 독서 후 독서 활동 중 하나는 독서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다. 독서 모임을 통해 사람들과 함께 책의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책을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대화를 통해 다양한 관점의 생각을 나눠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누군가에게 내가 정리한 책의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다 더 완벽하게 책을 이해하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서 모임은 편안하게 책을 읽는 모임과 토론을 하는 형식이 있다. 책은 읽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 바쁜 직장인들에게는 가볍게 책을 읽으며 사람들과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책 읽는 모임을 추천한다. 반대로 사고의 지평과 주제와 관련되어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색다른 독서 활동을 원한다면 생각정리 아카데미 독서 모임을 찾아오기를 바란다. 우리는 인생에서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독서를 통해 다양한 삶을 경험하게 된다. 경험한 것보다 경험하지 못한 것이 더 많고 아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많다. 독서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더 폭넓어질 수 있다. 또 독서는 우리의 삶을 혁명적으로 바꾼다. 한 권의 독서가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변화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를 꾸준히 하지 못하는 이유는 독서 전략이 없기 때문이다. 스스로 왜 독서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자신만의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추천하는 방법 중 하나는 독서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다. 독서 리스트는 자신이 읽은 책을 기입하는 리스트를 말한다. 독서 리스트가 좋은 이유는 한 권 한 권 읽었던 책이 리스트에 기록될수록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이다. 독서에 있어서 자신감은 꾸준히 책을 읽을 수 있는 동력이 된다. 그렇다면 독서 리스트는 어떻게 사용할까? 방법은 간단하다. 리스트에 있는 양식에 맞춰 책의 장르와 제목, 그리고 저자를 기입한다. 그 다음 시작일과 독서 완료일을 기록한다. 만일 책을 끝까지 읽지 않았다면 중간에 읽지 않은 이유 정도를 리스트에 기록해두면 좋다. 그리고 독서 리스트를 시작할 때 책을 얼마나 읽을 것인지 목표치를 미리 적어둔다면 더 큰 성취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책을 얼마나 읽으면 좋을까?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100권 읽기를 추천한다. 무슨 일이든 임계치가 있다.
독서에 있어서는 100권 정도를 읽게 되면 새로운 세계가 보이게 된다. 이번 기회에 1년 독서 100권 프로젝트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독서 목록을 정리하고 통계도 낼 수 있으며 성취감까지 얻을 수 있다. 생각 정리 스킬을 계기로 당신의 목표를 달성하기를 바란다.